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투자 전략 함께할 증시 오늘관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같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여파 때문일까요?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와 달리 시장에서 반도체라던가 바이오, 2차 전지 주도 섹터의 상승보다는 어제는 테마주였다면 오늘은 수출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과 전력 관련주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다 같은 상승은 아니지만 이 당뇨 학회를 앞두고 몇몇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수 분위기 보시죠. 보시다시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대다수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코스피도 현재 구간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 역시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이런 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현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현재 구간 딱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보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나스닥이 마이너스 0.79% 하락을 하면서요, 0.45%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불안하게 느끼셨던 바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3%대 하락이지만은 고점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고점대에 대한 고가권대에 대한 이제 좀 불안감을 많이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여파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하락 출발하였고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9%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장에 특히나 좀 특징주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수급이 몰리면서 한때 7%대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좀 좋은 섹터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전장 막판에 이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그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요 종목들의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라면집 막내딸의 지분 처분 소식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삼양식품이 다시 70만 원대를 트라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입니다. 현재 구간 그럼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시장부터 파악하고 그 안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슈 추적 두 가지 주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엔비디아 조정에 국내 증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증시 눈치 보고 있고 앞서 이정민 이사도 오늘장 관망하는 눈치 보는 시장이다라고 한 줄 평으로 정리했었죠. 또 이와 달리 불 뿜는 전력 설비주 수출 믿고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조정 끝이 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써여 있는데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최근에 S&P 500 지수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독주뿐이었다. 그래서 사실 기대도 되지만 그만큼 걱정도 크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였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대다수의 종목은 여전히 주가 수준이 2022년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 위주로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의 경우에는 2021년 고점 대비 여전히 지수가 17%가량 낮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환호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던가 엔비디아 몇몇 종목의 독주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엔비디아가 실적이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혹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갖게 돼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AI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보인다면 단순히 엔비디아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S&P 500의 지수 하락 그리고 미증시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나는 그 점을 우려한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네. 간밤에 미증시 특히 엔비디아가 또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또 풀이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 미증시가 상승하면 우리도 올라주고 미증시가 내리면 우리는 더 많이 밀리고 이런 현상 계속 이어질까요?
네, 원래 한국 시장 난이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는 디커플링을 하죠. 그다음에 하락을 할 때는 커플링해서 하락하는 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한국 시장은 평균적으로 1년에 10% 이상의 조정이 한 번, 또 많게는 두 번까지는 나옵니다. 원래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런 박스피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라고 저도 항상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의 주도 종목,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이야기하는 M7 종목들이 꺾이면은 당연히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그간 흐름을 이끌어왔던 종목들 반도체 안에서도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테크윙 등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테크윙을 제가 예로 드린다라면은 올해 1월부터 지금 이제 6월 달까지요. 자그마치 5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또한 미국 시장이 꺾이면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포트에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정훈 이사님, 그냥 좀 딱 원론적인 질문으로 지금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주가 많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AI 열풍 이제 시작인데 더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고점 신호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더 충분히 상방은 열려 있다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뜨겁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상방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저도 물론 생각을 하지만은 그간 이번에 상반기 동안 상승했던 그런 퍼포먼스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금만한 악재 뉴스에도 종목이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자금들을 많이 빨아들였던 만큼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간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나리오 안에 좀 떠올려 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런 경계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율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 금리입니다. 그래서 대체 금리 인하 언제 하는 건데 연내 한 차례야? 아니면 최근에 물가가 하락하는 시그널이 보여지니까 우리 다시 두 차례로 기대해봐도 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금리와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그동안 예측했던 거는 사실 연초에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제 또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뭐 4분기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한 빨라야 4분기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한 예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쨌든 나오는 이야기가 그동안의 경제 방정식이 주식시장에 맞지 않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예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정식을 믿고 이런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기대감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미국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리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중에 풀리는 유동자금을 체크해야 된다. 여기에 더하기 환율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1,300원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죠. 8개월 연속 1,300원대 있고 이제 1,400원. 네. 때까지도 눈앞에 그쵸. 바라보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더뎌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 현상이니까 딱히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요. 이미 이런 고환율이 좀 고착화되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예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제 1,400원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2024년 말까지 통화 스와프가 그동안 350억 달러였는데 이를 500억 달러까지 증액을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은
모습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막 한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좀 줄이고 미국이나 이런 해외 주식 시장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국내 수급을 바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쨌든지 공장을 더 이상 한국에다 짓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 주로 이제 많이 좀 진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국내 법인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외 법인에 있으면서 이런 시설 투자에 계속 이제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로 그만큼 달러가 들어올 요인이 줄어들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미국 시장 투자 안 하는 사람 딱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미국 시장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게 이런 구조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볼게요. 이런 리스크 요인, 불안 요인도 있지만 우리 증시 2,800까지 밟아냈으니 3,000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조심하면서 수익을 빠르게 챙겨야 되는 구간일까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 큰 조정이 없다라면은 당연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빠지기도 애매한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루한 박스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얼마나 유동성 자금이 지금처럼 계속 풀리는지를 우리는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공포감을 우리가 너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예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저점 대비해가지고 이제 3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분명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왔다고 해봤자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봉 차트가 여전히 5일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포감은 오히려 투자에 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눈치 당분간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하지만 연말까지 큰 조정이 없다면 국내 시장도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수출 데이터와 함께 볼만한 종목들, 뭐 화장품이라던가 전력 설비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 뿜고 있는 전력 설비주,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제가 좀 계속 기사들을 찾아보는데 새로운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뭐 AI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하다라던가 폭염주의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전력은 어떨 땐 쉬고 어떨 땐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요. 좋은 데이터는 2년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네. 그 미국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를 이제 노후 인프라를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부터 사실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4월 달부터 5월 초까지 이제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에 따른 이제 기간적인 조정, 그다음에 가격적인 조정을 좀 거치는 이런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어쨌든지 중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번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제 잠정 실적지를 봤더니 133%나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기간적인 조정을 받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 같은 이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변압기 관련 sek터는 매력적인 섹터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선 전기주들 빨간불 켜고 있어요. 대원전선, 세명전기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AI 반도체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꼽히잖아요. 네. 이번에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이 전선 전기주도 봐도 괜찮을지 오늘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재룡 산업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9%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이쁘게 받고 예를 들어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늘 지금 가격이 끝나더라도 21선을 올라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하방을 어느 정도는 다지고 이제 상승 턴어라운드 초입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와 4분기 때를 바라보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가격 라인이다. 근데 이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재룡산업인 것 같습니다. 전일에도 인기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쵸. 오늘도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41조 원 가량의 잭팟 수주 소식이 나왔어요. 이 재룡산업이 그 테마 안에서의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재룡 산업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룡 산업은 이제 관심 종목에 좀 이제 등록을 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이제 앵커께서 간략하게 언급하신 뉴스가 뭔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송전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41조 원이나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인도네시아 섬들이 굉장히 많죠. 이 섬들을 연결하는 초고압 진류 송전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룡 산업이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전의 자회사죠. 한전 KDN과 초고압 직류 송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금구류라고 하는데 이 금구류를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낙수 효과를 재룡 산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종목이 오르고 있다라고 좀 판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요. 1조에서 5조 원대 프로젝트다 이런 걸로는 반응을 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조가 넘고 이렇게 오늘처럼 41조나 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의 타이틀이 과연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재룡산업 현재 구간 두 자릿수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한국전력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사실 이 가스 요금 인상, 전기료 인상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동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SK 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유일하게 제가 그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지 않은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망할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항상 내부적인 요인, 그다음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지 또는 급락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각 정권이요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잡기 전만 하더라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가격을 이제 현실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이런 얘기가 싹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항상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 발표를 했는데 현재와 동일한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지금 마이너스 4.53%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가가 최근에는 어쨌든 2만 원대를 어느 정도는 좀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이런 실망성 매물이 오늘 한 번에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여름에 냉방비 증가 우려로 인해서 동결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지 여름 시즌까지는 현재의 이제 가격대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3분기나 4분기 때는 오히려 여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수요가 많은 난방 수요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그때는 한 번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대로 킬로와트 시당 5원에서 10원 정도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면은 정고점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는 내가 가격대 밴드를 정해놓고 분할로 매수하기에는 참 좋은 가격대가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사님, 네. 최근에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이슈로 모든 종목을 사지 않고 한 테마 안에서도 이슈별로 순환 매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전력기기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대왕고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E&S, GS 에너지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GS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시장에서 또다시 전력으로 쏠렸던 관심, 대왕고래가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계 전투로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쨌든 좋았던 섹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딱 정해져 있죠. 뭐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반도체 안에서도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속하는 그런 종목들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화장품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가정용 미용기기, 그다음에 변압기, 그다음에 대왕고래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텐데 각 섹터에서 그렇다라면 내가 대장주들만 편입을 해놔도 저는 무난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물론 핑퐁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투자자다. 그러면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 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무언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기민하게 투자를 잘 하지는 못한다. 좀 마우스가 좀 느리다라고 좀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각 섹터에서 대장주들만 뽑아놓고 그 종목들이 눌림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한다라면은 훨씬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섹터별로 자금이 매일매일 변동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예수금과 내 투자 종목을 매일매일 바꿀 필요는 없죠. 개인 투자자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들만 압축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각 이슈, 각 테마별로 대장주 압축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왕고래 관련해서 GS글로벌이 갑자기 변수로 떠올랐네요. 2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반응하더니 지금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이창진 앵커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